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엑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를 통해서 시간과 날짜 함수, 논리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수학과 삼각 함수, 그리고 찾기와 참조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텍스트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엑셀에서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강좌는 통계 함수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함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함수가 끝나면 이제 엑셀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의 첫 번째인 에버레이지 함수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평균을 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한번 보시면 에버레이지라고 쓰시고 인수 1과 인수 2, 즉 다시 말하면 인수로 주어진 숫자줄의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는 1개에서 30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숫자이거나 숫자가 포함된 이름이나 배열 또는 셀 주소를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통 저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총점을 더한 n개의 개수로 나누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ge 그리고 가로를 여신 다음에 숫자가 있는 4.5와 8.9, 9.5를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다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셀의 주소를 do, co, d, o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도 되지만 범위를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바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게 범위가 설정이 돼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숫자의 값들을 평균을 내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 가로 여시고 마찬가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엔터를 쳐주시면 여러분들이 값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고 해서 여기 셀 주소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서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자동 계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한 평균 계산하는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통계 함수의 두 번째 맥스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것처럼 주어진 숫자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개에서부터 30개까지 인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수에 포함된 텍스트나 논리값 또는 빈셀은 무시가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숫자가 하나도 없으면 0으로 반환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앞에다가 는을 쓰시고 max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 범위, 즉 가장 큰 값을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주셔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수를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옆에 있는 아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을 하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엔터를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맥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고 엔터를 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부분은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수를 찾을 수 있는 맥스에 관련된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작은 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의 함수가 있겠죠. 이것이 민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와 민의 함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상반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의 내용은 똑같고 최대값과 최소값으로만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는을 쓰시고요. min 쓰시고 그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지정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수가 축출이 되는 그런 값을 여러분들이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다시 민 함수를 쓰고 다시 지정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한 번씩 다 해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는
민이라고 써주시고 가로 여시고 숫자 1번과 숫자 4번의 범위를 잡아주셔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균과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 형태에서 맥스와 민 값을 여러분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즉 다시 말하면 1등과 꼴찌만 구하는 그런 함수라면 여러분들이 뭐 두 번째로 또는 세 번째로 또는 뭐 n 번째로 가장 큰 수 또는 작은 수를 찾을 수 있는 함수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것이 여러분 보이는 라지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는 범위 중에 n번째로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를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n번째 값을 여러분들이 수치로 기입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입한 n번째 그 값을 자동으로 축출해주고 반환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라지 함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는 자료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사용하여 상대적인 순위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1등과 2등, 3등의 점수를 따로따로 구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자료의 범위가 비어 있으면 샵 넘버라고 해서 오류 값이 반환이 되고 인수의 n값이 0보다 작거나 데이터 요소 개수보다 크면은 마찬가지 샵 넘 느낌표에서 이 숫자의 오류 값을 표시해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제일 큰 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 제일 큰 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맥스 값과 동일하지만 일단 우리가 라지 함수를 우리가 구해보는 그 차원에서 라지 함수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는 해서 먼저 등호 표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라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라지 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는 B5에서부터 D의 5까지 범위 잡고 거기서 첫 번째로 큰 값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1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주시면 34가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다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제가 이 한 줄만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이 범위를 이 전체로 다 잡으셔서 작업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를 하고 범위를 B의 5포인트에서부터 D의 8포인트, 즉 다시 말하면 이 숫자들이 나와 있는 범위 전체를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콤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2007에 보시면 이렇게 그 라지라든지 어떤 특정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밑에 그 문법의 형식이 이렇게 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뭐 n번째로 했지만 여기는 k값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값을 또는 n값을 첫 번째 값으로 즉 1등 값으로 해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값은 37이라는 값이 가장 크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환이 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두 번째로 한번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 같은 경우는 큰 값과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몇 번째로 큰 수 또는 몇 번째로 작은 수를 찾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RG, 라지라고 쓰시고 다시 범위를 잡아서 이번엔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콤마 k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가장 큰 수는 37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는 34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는 마찬가지 여기서 라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똑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콤마 쉼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큰 수와 두 번째, 세 번째의 값만 반환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n번째 값을 기입을 하셔서 축출을 하고 반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가장 지정된 큰 수를 찾았다면 이번엔 지정된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함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라지 함수와 문법의 형식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라지 함수와 이건 제가 지금 오타가 났는데 이것은 제가 스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몰 함수는 자료 범위에서 n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해서 이렇게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은 라지와 똑같지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또는 가장 n번째 큰 수와 n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그런 역할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함수를 스몰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늘 등호를 붙여주시고요. 스몰이라고 쓰시고, 그다음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콤마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가장 작은 값은 3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민 값은 최소 값은 3이다. 이런 같은 형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은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스몰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콤마 2라고 써주시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도록 하겠죠. 나온 값이 되겠죠. 형태로 B5에서 D의 O 부분 형태가 되겠고요. 다시 는 쓰시고 그 다음에 스몰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이니까 3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3의 값이 지금 두 개가 기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값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필요가 없이 이 숫자 이 3 중에 아무거나 하나 다른 숫자로 바꿔주면 자기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같이 54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제일 작은 수는 3, 두 번째로 작은 수는 6,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수는 8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제가 범위에 들어있는 수치값을 바꾸면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값을 바뀌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일이 저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범위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치고 있는 이 범위에는 컴퓨터는 시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34다, 32다, 27이고 54고 19고 14라는 의미는 저희는 시각적인 어떤 눈이 있으니까 시각적 요소에 의해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B의 5포인트 또는 C의 5포인트 또는 D의 7포인트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 함수 값에 의해서 그 값을 그냥 갱신하고 찾아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로 계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처를 해주셔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값을 셀 주소로 계산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어떤 특정 값이 변하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계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함수들이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각적 요소가 있다면 굳이 함수 계산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3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6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어때요? 8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결과값은 똑같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값을 또 제가 6을 만약에 9로 바꾼다 또는 11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함수로 계산된 부분은 자동 계산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함수로 계산하지 않고 직접 찾아서 계산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손으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함수를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경우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통계함수의 첫 번째인 평균을 내는 함수인 에버레이지 함수와 그 다음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맥스 민 값, 그 다음에 n번째 또는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숫자에 지정하는 번째에 지정하는 그 개수의 그 n번째의 그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을 수 있는 스몰과 라지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